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제이 리더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물론 갭을 조금 띄우긴 했습니다. 한 4% 정도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 4%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시장이 좀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양봉을 뽑아주질 못하고 바로 시가 고가를 만들고 좀 아래쪽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조금 올라온 부분에 대한 이 힘겨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해도 좀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아래권에서 이 매수를 한 사람들은 단기에 대략 한 20%에서 30%까지 종목들이 수익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구간이기도 해서 또 매물 압박에 부딪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무려 6%가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6.38%가 나왔고,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로 이 결과가 나와서 사실 미국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모양인데 지금 이 종가상으로 마감이 된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 시장과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선 근방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단기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 이 반등을 주는 이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3825, 618이라는 이 피보나치 반등의 이제 황금 비율이 있는데 38.2%가 반등을 하면 기본적인 반등 구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50%를 반등을 하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거죠. 또 61.8%까지 반등을 한다면 정말 강한 반등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지금 우리 시장의 반등 구간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게 이제 이 황금 비율이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요 자리가 이제 50% 구간이고요. 요 자리가 이 노란 선이 50%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61.8% 구간의 이제 반등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락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급락 대비 지금 기본적인 반등 구간인 61.8% 구간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오늘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반등이 기본적으로 나올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왔다. 자율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현재 구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악재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나왔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있죠.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의 발표들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상들을 하고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시장에 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처럼 정말 예상치는 230만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려 382만 건이나 이게 청구가 됐다라는 거는 정말 그 차트를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더라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자, 이렇기 때문에 시장도 기술적 반등에 어떤 목표치는 찍었고 또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호재거리 그리고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이 재정 정책들, 통화 완화 정책들, 이 돈을 살포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더 가기는 좀 힘겹고 버거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올 이제 시장의 악재들은 이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실적 발표와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바닥을 한번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어제 이제 이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의 이 지수의 어떤 모습들을 보더라도 V자 반등은 정말 없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이 쌍바닥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다중바닥 그리고 횡보를 만드는 그런 구간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의 좀 수급을 살펴보면요. 자, 오늘도 외국인은 지속적인 매도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로.
자, 오늘도 무려 우리 시장에서 3,7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예, 개인의 이제 순매수는 여전히 들어오고 있죠. 근데 오늘은 기관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예, 장중에 연기금에서 오후 시장에서 이제 조금 시장을 이렇게 좀 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자, 요 추이를 좀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코스닥에서도 살짝 좀 들어오다가 막판에 좀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또 살짝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어요. 일별 동향은 변화가 없다. 외국인은 지속적인 이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시장을 또 받쳐주는 건 결국엔 개인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더 상승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코스닥에서도 이제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양매도로서 코스닥 시장도 조금 수급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그래도 다행인 건 환율입니다. 이제 환율은 그나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환율이 좀 많이 떨어져서 1210원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1220원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돌파된 라인 있잖아요. 여기 돌파된 전고점 라인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한번 환율이 고개를 들지만 않는다면 이 1220원 아래인 1200원대 아래까지도 떨어져 준다면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환율이 그나마 안정이 돼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한시름 덜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G20 정상회의가 있었죠. 자, G20 정상회의에서 이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기대를 했겠죠. 대응책이라든가 또 무슨 방안이라든가 이제 입국 제한을 하는 거를 좀 열어서 이 전 세계 이제 무역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도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로 보면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공동선언문을 좀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사람들의 일자리 소득 수호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실내 보건, 금융 안정성 보전, 성장세 회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는 결국에는 뭐냐면 시장에 돈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자국의 시장에 돈을 풀어서 일자리하고 소득 수호 해내고 그래서 이제 실업자 없애고 또 이 소득이 없어지는 거, 수입이 없어지는 걸 좀 막아서 이 소비를 진작을 시켜서 경제를 살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보건, 금융 안정성 보전, 성장세 회복은 이거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돈을 풀란 얘기예요, 돈을. 근데 이거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연준이 돈을 무한대로 써주겠다. 돈이 돈맥 경화가 생기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실제로 이제 대응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죠. 한은에서 금융사들에게 이제 채권을 매입을 해서 시장에 돈을 무제한 풀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무역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 최소화 이게 이제 출입국 제한하고 국경 폐쇄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인데 최소화지 실질적으로 열었다라고 완전히 다 이제 개방이 됐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국경 폐쇄했잖아요. 출입국 입국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외국인들. 걔네는 진짜 완전히 무슨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이고요. 지원 필요 국가에 도움 제공하는 것도 지금 뭐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공중보건, 금융 관련 조치 국제 공조. 뭐 이것도 별 내용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G20 특별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나온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화답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상승에 큰 상승에 힘입어서 갭 상승을 띄웠지만 위로 상승을 못하고 아래로 죽은 겁니다. 자, 어쨌든 G20 특별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사실 별게 없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진짜 현기증 납니다. 자, 여기 66만 건에 해당하는 게 이게 금융위기 때예요. 2009년. 근데 어제 발표된 내용 보세요, 여러분. 이게 328만 건입니다. 그냥 하늘로 치솟았어요, 하늘로. 저는 이게 처음에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커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230만 정도 될 거라는 내용도 사실 엄청난 수치인데
이거보다 무려 50%가 더 많이 나왔죠. 328만 건입니다. 자,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도 어제 미국 시장은 장대 양봉을 뽑아줬죠. 그런데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빠졌고 시가 대비 좀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물론 장중에 장막판에 좀 아래 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현재 이 유럽 시장의 상황을 보면 다 지금 거의 3%, 4%대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대 진행 중이에요. G20 글로벌 이 영상회의, 화상회의에서 뭔가 더 나온 게 없었고, 호재거리가 더 이상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쓸 카드를 현재 다 쓴 거죠. 무제한 달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팬데믹의 정점을 찍고 소멸되는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라든가 유가의 적정 수준의 이 가격대 회복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더 상승 탄력이 나와서 반등을 강하게 주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이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나왔거든요. 3월 달께. 우리나라 이 소비 심리 지수도 진짜 이 충격의 지수가 나왔어요. 이 지표를 볼 때 여기 보시면 이제 100이라는 수치가 있잖아요. 이 100 위에 있으면은 소비 심리가 좀 좋다. 낙관의 이 위치고 이 100 이하로 있으면 이제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작년 8월에 92.4였던 이 지표가 좀 저점 라인이었는데 현재 3월에 이 지표는 78.4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뭐 급락을 했죠. 이제 소비 심리 자체가 완전히 경색이 된 겁니다.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여행 안 가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영세 사업자라든가 심지어 현재 중견기업 이상의 이제 대기업들까지 무급 휴가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현재 이제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라든가 매출 저하 또 앞으로 지속될 난관들을 예상을 할 때 이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실업률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심리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한 이후 급반등을 주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L자로 갈 가능성이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렇게 U자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쌍바닥 만들고 바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유가 부분을 좀 살펴보면 유가가 어제하고 오늘 이 양이틀간 또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일 가격이 지금 20불 밑으로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 한 번 더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이 셰일 기업들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신용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도산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만약에 20불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테스트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 바닥을 이탈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스닥 선물도 현재 음봉을 그리면서 좀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마이너스 3% 정도 나오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정화된 거, 그 내용을 빼고서는 현재 유가 부분이라든가 각종 지표에 대한 결과는 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시장을 낙관하는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위험하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시장은 하락에 조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저점 부근에 왔을 때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주는 양봉의 모양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을 그리다가 양봉으로 확실하게 뭐 음봉을 잡아먹는 이런 캔들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조차도 만약에 이런 저점 라인 있잖아요. 이런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는 캔들이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음봉으로 죽는 캔들이 만들어질 때는
짧게 끊어줘야 되는 그런 손절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해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각 정부가 조치할 만한 이런 금융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 양적 완화인 재정정책까지 정말 쏟아낼 수 있는 거는 다 쏟아내서 시장을 방어를 하고 시장에 이제 반등을 좀 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 만큼 왔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로 봐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인 61.8%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은 좀 하락을 해서 이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까지 이 기간이 길어질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빠르게 이 쌍바닥이나 다중바닥을 그리고 반등을 할지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정말 지리하게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그릴지는 이 팬데믹이 얼마나 이 빨리 안정화돼서 이 정리가 되느냐 그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면 시장을 이 견인할 수 있는 이 산업 섹터는 연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섹터군과 또 5G 관련 이 섹터가 가장 성장이 좀 빠른 이 업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업종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또 시장을 견인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 기간이 제 생각에는 반기가 지나서 한 7, 8월 이후 뭐 더 길어지고 그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7, 8월만 돼도 사실 빠르게 좀 회복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의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떨어져서 이 바닥을 지키는지 여기서 쌍바닥을 잘 만들어내는지 이탈이 나와서 더 하락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 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짧은 구간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락 이탈이 아닌 바닥을 잘 다지고 반등을 해서 좀 박스를 만들고 다시 시장을 상승시키는 그런 모양이 그려지기를 좀 바래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고요. 주말입니다. 자, 주말 동안 또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